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뉴노멀 시대 의학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를 받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교육의 환경은 갑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 저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이제 짚어보고 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의 의학교육은 대단위 강의 수업과 소단위 활동 그리고 실습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코비드-19 이전에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코비드-19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거나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고 대면 수업으로만 이루어졌던 임상 실습과 기초 실습은 코비드-19에서 가능한 수업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습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학생 평가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팬데믹에 대비하여 뉴노멀 시대에 코비드 이전의 교육의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가 코비드 때 새로이 시도해 보았던 비대면 교육을 이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어떤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 후 학생과 교수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학생들은 집중력 저하 그리고 교수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교수들은 새로운 수업 방법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해야 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반응을 일일이 알 수가 없어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학업 성취도 차이를 전년도 대비 올해 학생들의 평균 성적 이렇게 단면 성적을 가지고 수업의 성과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항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하지만 저희는 당장 연도별 학년별 대면 수업 시와 비대면 수업 시에 학생들 전체 성적을 동일한 교수가 수업을 했을 때 비교를 하여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성과나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예과 학생들보다는 본과로 가면서 임상의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성적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과목별 편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저희가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한계점을 크게 저희 대학에서는 3가지로 꼽을 수가 있었는데요.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수 간의 그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가 있었고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이나 다양한 그 실습 그리고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의 그 역량이 다른 학생들 간의 동료 학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기회가 팬데믹 상황에서 소통의 기회가 제한되게 되자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성취 수준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학생들의 편차가 훨씬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의 역량이 학생들마다 편차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협력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교수와 학생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고립된 듯한 그러한 학습 환경 하에서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의 객관적인 평가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조절 역량이나 메타인지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무드를 활용해서 교수와 학생 간의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간단히 이 플랫폼을 소개를 해드리면 필요시 언제든지 대상자에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 기능이 있고요. 실시간에 다수와 채팅을 통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 포럼이라는 그러한 그 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수가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한 예로서 보면 다양한 과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위키라는 메뉴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로 내용을 협력해서 완성해 나가고 교수자가 그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하는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특정 과의 실습 담당 교수가 학생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에 본인이 그 잔디 앱을 찾아서 학생들과 특정과 실습을 돌 때는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교수가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앱을 활용하는 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환경이지만 장시간 그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또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케어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심리방역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사전검사들을 시행을 하여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본인이 피로를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그때그때 학생들이 자기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학습에 좀 더 높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블렌디드 수업의 형태를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에 따라서 일부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교수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많은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과 자유로이 소통하면서 질문이나 피드백을 교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 비대면 평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면 평가 방식을 다양하고 그리고 좀 더 변형된 모델들을 개발하여 대학에서는 다양한 대면 평가 방법들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올해에는 학교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이제 작년처럼 교수와 학생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이제 정착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과에서 시도해봤던 블렌디드 수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에 따라서 방역 단계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학생들의 그 출석하는 학생들을 선정을 하고, 또 이러한 학생들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비대면 수업 역시 교수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저희는 이제 그 녹화된 영상 강의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출석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웹캠을 켜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간 공고를 하였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한 그 자료들을 모두 교과목 교수들에게 제공을 해서 플립 러닝의 교육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또 편집과 그리고 동영상 제공을 학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무들이라든지 그 잔디 앱 같은 교수들이 이제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던 이러한 플랫폼들을 대학에서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그 교육 관련 위원회들을 통해서 검증된 앱에 대해서는 전체 교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며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수들이 노력을 해왔던 그 수업의 방향성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학습자 맞춤식 교육, 자기주도형 학습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지난해 저희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들이 수업에 녹아나지 않고 있고 또한 이런 것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의학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 그동안 지향했던 이러한 목표점을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수가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그 지향점을 위해서 모든 교수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얻은 가장 큰 성과이고 이건 역시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의학교육을 준비하는 이미 그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